시민 여러분, 아침의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요새 반려동물, 그중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이런 반려견과 일생을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때로는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 반려견이 뭘 원하는지 몰라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 오늘은 반려견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정훈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강아지랑 이제 소통하는 방법을 오늘 좀 배워볼 텐데, 일단 강아지를 뭐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강아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사람도 사람의 마음에 다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네. 뭐 개를 다 100% 이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지만, 다만 보호자님께서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개에 대한 공부와 지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개를 키우기 위한 자신의 환경과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책임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귀여워서 네. 저거 사줘 그러니까 막 애들 사주니까 그냥 막 사가지고 그 다음에 처치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 정말 신중하게 되돌아보라. 우리 여름 피서철마다 그 얘기 한다니까. 그렇게 와서 버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우리가 장난감이라든지 인형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가 한 번 오면 보통 10년, 20년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개를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유기견이 생기고 이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진짜 이런 반려견을 키우는데도 진짜 책임감 필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하나씩 뭐 이제 이 개가 하는 행동 같은 게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볼게. 이 강아지, 개가 이렇게 놀다가 하품할 때가 많다 하는데 하품하는 이유는 뭡니까? 개들이 하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하품을 하잖아요. 네. 피곤할 때 할 수도 있을 예. 거고 무료할 때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들이 하품을 하는 이유는 심리적인 상태가, 저는 애견 훈련사로서 볼 때 심리 상태가 불안할 때도 하지만 대부분 심리 상태가 편안할 때 이 하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품을 한다는 거는 심리적으로 편안하지만 약간은 지루하고 무료한, 이럴 때 개들은 하품하는 성향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하고 똑같네. 사람하고 똑같네요. 이거는. 네, 뭐. 그러니까 하품을 하는 걸 크게 개들한테 의미를 둘 필요는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미는 두지 않겠습니다. 예. 그 강아지가 머리를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갸우뚱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거는 뭡니까? 지금 개들이 고개를 가우뚱할 때는 보통 뭔가에 대해서 집중을 할 때, 근데 개들은 우리 사람이랑 좀 틀리기 때문에 네. 청각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각을 갖다가 우리 사람처럼 보는 게 아니고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더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좀 더 자세히 볼까? 그렇죠.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고개를 가우뚱 하는 게 개가 뭐 기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뭔가 자기는 좀 더 잘 들으려고 아니면 잘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강아지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편인데 많이 얘기를 듣다 무서워하시죠? 보니 네. 점점 귀여워지는데.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행동 중에 강아지가 등을 대고 눕는 경우가 있다 하는데, 뭐 하나는 만져달라, 또 다른 의미는 하지 마라, 이런 뜻도 있다는데 요거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강아지가 보통 배를 앞으로 내고 등을 네. 대고 누울 때, 우리 사람처럼 이래 누울 때는 거의 99%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상태일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보호자님 집에서 키울 때 개가 자기의 공간이라고 느낄 때 가장 편안하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한테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예, 그리고 예. 보호자도 안심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지든 안 만지든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개가 굉장히 편안하게 있다. 아, 얘가 정말 잘 있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랑 똑같네요. 진짜, 사람들 집에 진짜 가서 그러네. 편하면 그냥 다리 쭉 뻗고 눕잖아요. 예. 그 강아지가 이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막 화분을 엎고 막 물건 떨어뜨려도 깨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 무조건
막 때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그러던데 알려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데 네.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개는 우리 사람하고 전혀 틀린 동물이기 때문에 네. 뭐 타이르고 혼낸다고 해가지고 사람처럼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오히려 그런 방법들이 개들한테 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사람처럼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물을 키울 때, 개를 키울 때는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하고 살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과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칭찬할 수 있는 긍정 훈련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돼 하는 부정 강화 훈련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병합이 되어 가지고 강아지한테 조금씩 가리키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목소리를 이렇게 단호하게 해가지고 안 돼 하는 행동 같은 걸 하면 걔가 그걸 알아봅니까? 그렇죠. 예를 가지고 우리가 좋아할 때는 부드럽게 칭찬을 하지만 정말 안 될 때는 단호하게 안 돼. 뭔가 이런 게 돼야지 안 돼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 그래놓고 웃으면서 어우, 막 그렇죠. 안 안 돼. 돼. 뭐 이러면 안 그렇죠. 된단 안 말이에요. 돼. 이게- 그런데 너무 귀여워. 그러면서 끌어안아주면 이제 더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 뭔가 걔한테 칭찬이다 혼난다 이런 개념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뭔가 혼을 내면서도 보면 이렇게 칭찬하듯이 뭐 놀듯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보호자가 걔한테 혼을 내도 효과가 없는 거죠. 그 아까 제가 개를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목줄 안 하고 안고 계시다가 이제 엘리베이터 내리면 탁 내려놓고 그럼 개가 막 저한테 달려오고 있으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그 보호자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게죠. 우리 개가 안 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개를 키우다 보면 절대 남한테 타인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뭐 개를 함부로 놓는다든지 네. 예, 예. 아니면 자기 개가 안 물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애견인이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선생님 방금 하신 말씀을 녹음해서 제가 좀 내 아파트에 틀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아 누가 하나 있나 봐. 그죠? 예, 몇 마리가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예.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반려인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내가 키우는 개가 사람처럼 딱 말을 할 수 있으면 무슨 말 했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아프다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다 하더라고요. 뭐 개는 말을 못한다 아닙니까? 물론 잘 살펴보면 네. 아픈지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말 못하는 강아지가 아플 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저도 애견 훈련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개가 말을 해줄 때가 가장 필요할 때가 아플 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걔는 뭐 사람처럼 아프니까 자기가 알아서 병원에 가고 이렇게 못해요. 네네. 그리고 우리한테 하소연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 스스로가 자신의 반려견을 좀 관찰하는 습관을 만들어 네. 주셔야 됩니다. 예, 예. 보통 개들이 아플 때 어떤 증상을 보이냐? 우리 사람이랑 좀 비슷해요. 우리 사람도 감기가 걸리든지 몸살이 걸리면 컨디션이 다운되고 식욕이 다운되고 뭔가 다 하기 싫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개도 아플 때 첫 번째는 컨디션이 다운되고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원래 사료랑 간식이랑 정말 잘 먹는 애가 입도 안 안 되고 먹는다. 이럴 경우에는 예. 아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아픈 강도가 굉장히 약할 수도 있지만 심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빨리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시는 게 예, 예. 추천드립니다. 네. 아까 저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거기에 이제 좀 연장선상인데 갑자기 이제 위협적인 행동을 해요. 막. 예. 예. 그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평소에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요즘 이렇게 뉴스나 보면 개가 공격성을 드러내 가지고 사람을 물거나 이런 네.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짖거나 아니면. 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미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린 강아지는 보호자 스스로가 통제하면서 훈련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많은 애들은 이미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전문 훈련사를 찾는 게 좋고 네. 아니면 우리가 개를 키울 때부터 이런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자식을 키울 때 보면 하나하나씩 가리키는 것처럼 예. 개를 또 집에 데리고 왔을 때부터 뭔가
사회성 훈련도 시키고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예절 교육도 해놓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게 잘만 돼 있어도 앞에서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그걸 인식하시는 분들은 개 목줄이나 그죠? 다 이렇게 보호장구들 다 하고 나가니까. 네,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참 네. 잘하시는데 그러면 만약에 걔가 막 내한테 짖으면서 달려왔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못 오게 일단은 하려면. 일반인들이 개가 짖거나 공격적으로 달라왔을 때 네. 무서우니까 등을 보이고 도망가려고 네. 하는데 예. 소리를 지르는 네. 절대 그런 행동은 개를 더 흥분시키고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 말고 일반인들한테 부탁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개가 앞으로 달려올 때는 네. 그래도 무서운 척 하지 말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서 있는 것이 네. 개가 그런 행동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예. 말처럼 쉽지 않죠. 예, 어렵습니다. 왜냐면, 예, 제가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그렇죠. 이게 소리 지르고 도망을 가다 보면 개가 더 흥분할 수 있다는 예. 뭐 사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어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담력을 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는 이제 목욕하고 나면 털에 네. 물기 제거하려고 몸을 막 터는데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몸 털게 할 때가 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개는 기본적으로 몸을 트는 행동은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일반 야생 동물도 자기 몸에 있는 뭐 피부와 털을 위해서 최대한 자신의 몸을 케어하려는 습성이 있듯이 개들도 당연히 그런 습성이 있겠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몸을 트는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요. 그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들끼리 이게 냄새 맡는 걸 보거든요. 예. 예. 그건 어떤 소통입니까? 개들은 우리 사람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났을 때 예. 어떻게 하냐면 눈으로 처음에 확인을 하잖아요. 예, 예.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떻다, 무슨 옷을 입었다 이런 걸 파악을 하듯이 개들은 냄새를 맡으면서 이 개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를 얻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람이 눈으로 가까이 보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들 사이에 있어서 냄새를 맡는다는 거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과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얼마 전에 저는 특별한 경험이 개가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노래를 하니까. 예. 그래서 따라서. 예. 그건 진짜 노래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게? 그건 걔가 무슨 노래를 한다 이런 의미보다 보호자가 아니면 어떤 특정 자기가 뭔가 잘 관찰하고 집중을 하는 대상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네. 같이 호응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근데 그 호응을 해주는데 그 사람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호응을 갖다 더 잘하고 싶겠죠. 예를 가지고 같이 노래 부르고 하는데 만약 네. 혼을 낸다든지 때리면 다음번에 걔는 또 못하지. 못하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사람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보시죠. 평소에 내가 노래를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집 안에서 이렇게 개를 키우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예. 막 시끄럽게 아파트에서 짖는다고 뭐 예. 이렇게 소리를 못 내게 하는 수술을 한다든지 예. 지금은 뭐 많이들 안 하시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릴 때 그 꼬리를 자르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건 뭐 어떤 겁니까? 어릴 때 이제 보통 견종에 따라서 귀를 자른다든지 꼬리를 네. 자르는 견종이 있는데 이게 꼬리를 자르는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이제 목양견들 있죠. 얘를 가지고 동물들을 갖다가 이제 뭔가 몰이를 하는 그런 목양견들이 꼬리를 잘랐는데 그런 대표적인 견종 중에서 웰시콕이라는 견종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 개가 원래는 지금은 우리 반려견으로 키우지만 원래의 용도는 소몰이를 하는 견종이었어요. 네. 소몰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꼬리에 밟혀가지고 소의 다리에 꼬리에 밟혀오니까 꼬리가 부어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개가 굉장히 힘들어하겠죠. 그래서 네. 꼬리를 자르는 거죠. 단미를 하면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는. 예, 상관은 없는데 이제 네. 꼬리를 이제 용도에 따라서 꼬리를 잘랐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우리가 50년, 100년 전에는 이 반려견으로 개를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떤 뭔가 필요에 사람을 의해서, 위해서 예. 네네. 키우는 개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려견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제 꼬리를 자른다든지 귀를 자르는 행위를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면 잡혀가요 벌금은. 네. 근데 아직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미국은 이제 그런 제재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옛날 방식의 그 꼬리를 자르고 귀를 자르는 걸 갖다가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보호자가 얼마만큼 개를 아느냐, 예, 아느냐 중요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 강아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느냐, 타인에게 누가 되지 않느냐, 요거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훈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니까 이제 온천천 다 이렇게